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임대차 계약 전 어떤 것들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농하기 전 전원주택을 전월세로 먼저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생각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세를 정하기 어려운 전원주택의 경우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원주택 가격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이 제각각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보증금과 저당권 설정 금액이 거래 시세의 70%가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살 때 은행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거래 금액에 비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집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 난방비 금액의 대략적인 확인입니다. 많은 전원주택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갔다고 할 경우 월세를 넘어서는 난방비 폭탄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주택 하자, 곰팡이 등 철저한 사전 점검과 주택 관리 범위의 설정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의 경우 원상 회복의 범위가 넓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주택 하자, 곰팡이, 누수, 잔디, 조경수 등의 현재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살피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원주택은 주인 혹은 임차인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쉽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파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할 주택의 유지 보수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을 잘 알아둬야 하고 주택 및 정원 등의 관리 범위 등도 상호간 협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상물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에 일부는 정원, 일부는 텃밭 등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택 이외에 대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별도의 지상물 목록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진을 찍어 상호간 자료로 보관해 두면 더욱더 좋을 테고요. 다섯 번째로 토지 사용 범위의 설정입니다. 토지에 컨테이너 등을 가져놔도 좋은지 혹은 텃밭 등으로 활용을 해도 좋은지에 대한 토지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텃밭이 있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재배 작물에 대해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계약 시 특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대인의 토지 분할 매각 및 신규 건물 계획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별도로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 등을 지을 계획 등이 있는지도 상호간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곱 번째로 가급적 짧은 임대차 기간 설정 및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전원주택을 임대하여 한번 살아보고 싶어도 앞서 설명한 복잡한 문제 등으로 인해 허름한 시골집 외에는 원하는 위치에 그럴싸한 전원주택이 임대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잘 가꿔진 좋은 전원주택의 경우 집주인들이 집을 임대하면 집 다 버려놓는다고 임대로 내놓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해도 애지중지 잘 가꾸어 놓은 전원주택을 임대로 내놓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 수익보다 자칫 유지 보수로 인한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전원 생활을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허름한 시골집을 전월세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은 대체로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해 나가고 싶어도 다음 세입자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로 짧게 임대차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거주 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해두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좋을 테고요. 아울러 임대차 계약 만기 시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쉽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을 걸어두면 계약 만기 시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전원주택이 나와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전원주택을 임대로 내놓고자 할 경우 지금껏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